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스 오픈으로 프랑스의 하늘을 지키는 돌풍 라팔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아카데미에서 48 스케일로 라팔 키트가 나왔거든요. C형, 09형이 나왔는데요. 우리 공군이 1차 FX 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참여했던 기종이기 때문에 2000년 전후에서 대학생활을 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친근한 기종입니다. 도입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이렇게 드릴 얘기는 없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만 이제 1996년도 서울 에어쇼 때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러시아 전투기도 같이 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회 서울 에어쇼 때 등장했고 2회 98년도 그리고 이제 2001년도 세 차례 걸쳐서 우리 성남 비행장에서 항공을 이제 아주 휘젓고 다녔죠. 그래서 상당히 선풍이 일어났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제 전투기 중심으로 도입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제 전투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이제 끌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2002년도 미국의 F-15K한테 이제 패배를 했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한국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네. 2차 비행 때인가 한글로 우리말로 라팔이라고 써서 소리나게 쓰고 비행했던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프랑스 비행기가 더 우수한 선진적인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당시 이제 미국은 생각했던 게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죠. 작전상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15K가 선택됐고 이제 라팔은 이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 좀 수출이 좀 부진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냥 수출이 이제 터지면서 다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은 이제 나중에 다른 기회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모형 쪽 설명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연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공장을 다녀오지 않았느냐.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공장은 아니고 개발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도였죠. 카이. 네. 저 남쪽에 있죠, 사천에. 네. 근데 프랑스도 가보니까 그 개발센터가 그런 지형상에, 프랑스의 지형상에 최남단에 있더라고요. 이스트로가 이제 일종의 공군기지인데, 그 옆에 이제 개발센터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좀 개발 초기라서 한 대를 딱 이제 세워놓고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데, 저도 좀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프랑스말로? 두 개 섞어서 영어로 프랑스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시차도 바뀌고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개발센터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사진 촬영이나 취재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올라와서 이제 레이더 제작사 가서 이제 브리핑을 듣는데 사실 졸았고 네.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라팔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남지는 않는데 다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파리 에어쇼 2001년 파리 에어쇼 여름에 열렸는데 그렇게 일정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시내 중심가 우리 같은 시청 같은 중심가에다가 파리 실물을 갖다가 옮겨다가 전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이건 참 기획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KF-21 향후에 7월달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정도 기억이 좀 있어요.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립자 마르셀 다소의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라팔 이름을 붙일 때 제식명을 붙일 때 M으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질 않고 다소 항공의 첫 번째 제트 전투기가 우라강. 네, 맞습니다. 뜻은 태풍.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가지려고 돌풍이라는 뜻의 라팔로 명명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영국군도 예전부터 타이푼 이번에 새로 만든다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그리고 또 현역 나토의 주력 전투기인 토네이도 전부 바람 이름이네요. 바람을 다 일으키네. 바람을 조종한다. 좀 좋은 이름입니다. 미국제 전투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름. 미국제 전투기는 새 이름 붙이죠. 다 무서운 새들로. 네, 육식 새들을 붙이고 유럽 전투기들이 바람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네요, 진짜. 네. 라팔은 다양한 설계 개념을 요구받았는데 그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가 예전부터 쭉 운용하던 제공기, 요격기, 공격기, 핵투발 공격기 이런 여러 가지 단일 목적의 다양한 비행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종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로 이제 통합하고자 이 라팔한테 이제 설계 목적이 이제 요구가 된 거죠. 그런 기능에 더해서
프랑스가 개발하던 핵추진 항모 샤를 드골의 함재기로 쓰기 위해 항모 운용기로서의 성능도 요구를 했다. 근데 뭐 애초에 그 80년대, 86년도 기준으로는 미국 이제 그 호넷 전투기를 생각했답니다. 도입을.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그 시점에 바꾼 거죠. 자국에서 국내 개발인데 동시 개발. 네. 이런 다양한 목적의 전술기를 하나로 통합하고 또 함재기로서의 성능도 만족시킨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네. 네. 또한 또 장시간 작전 효율 이런 거를 또 할 때 효율이 좋은 복자기도 필요했고요. 미래의 전자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요구 조건들을 전부 통합해서 실제로 성공을 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멀티롤, 그 무장 운영 관련돼서 멀티롤화 돼서 정착이 된 게 그 수출도 이제 터진 게 이제 최근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뭐 20년을 좀 기다린 것도 있죠. 그럼 이 라팔 전투기는 한마디로 어떤 전투기다? 유럽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럽에 물론 라팔만 있나?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투기 선정 사업들이 유럽에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를 얘기를 하면은 네. 물론 이제 스위스도 F-35로 최종 뭐 결정했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시험 평가를 이제 해봤는데 여러 전투기를 다 갖다 놓고 거기서 1위를 했어요 라팔이. 그것도 이제 유럽산 전투기만 비교를 하면은 국한에서 하면은 유럽 파이터보다 앞서고 뭐 그리펜은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점수를 이제 나온 거 발표된 거 보니까 10점 만점에 7점 평균 7점대 라팔이. 그리고 이제 유럽 파이터가 6점대. 그리고 그리펜 스웨덴 그리펜은 5점대입니다. 그럼 뭐 유럽에서는 제일 좋은 전투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여러 전투기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전투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제 전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논의를 하고 그냥 유럽에서의 최고 전투기다. 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전투기네요. 네, 개발이 뭐 하여튼 그 판매까지 해외 수출이 이제 원활히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 사실상 약 20년. 그 결론적으로는 좋은 전투기죠.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그 갔을 때 공장, 그러니까 개발센터죠. 그때만 해도 저도 시큰둥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완성되고 팔릴까? 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업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거 자랑스러운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회사는 아직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싫어하죠. 이게 또 뭐 어디 글로 쓰거나 방송으로 나가면은 저놈 저 옛날에 추천했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다소사는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성황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 개 이제 계열사인데 하나는 이제 다소 시스템이라고 소위 그 전투기나 이런 항공모함 아니면 이제 전투함을 설계하는 이제 그 툴이 있죠. 어떤 시스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그 정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백두 정찰기 이제 후속 사업인데 4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카이가 선정됐어요. 체계 종합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항공기의 플랫폼 이제 선정된 게 다소사의 그 팔콘 2000 네, 시리즈. 이것이 이제 선정돼서 조만간 또 이제 그 해당되는 계열사 그 비즈니스 제트기가 또 국내에 들어오죠. 근데 정작 전투기는 들어오질 못했죠. 그래도 라팔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 항공 방위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후일담이지만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가 그 당시에 이 라팔 전투기를 국내 이제 홍보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나이 드셨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정찰기 사업에 이제 자기 계열사에 그 비즈니스 제트기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예, 프랑스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드리고요. 이제 키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태 프랑스 말을 제가 잘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프랑스의 아주 유서 깊은 전투비행대 2012년 특별도장을 박사트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첫 출시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프랑스의 당시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라팔 M 해군형 항모 운용형을 이제 모형화한 키트였거든요. 그래서 레벨에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에서 외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패키징을 달리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미리 만나볼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친숙한 키트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해군형이죠. 그래서 이런 키트가 있었고요. 가격은
28,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48분의 1 비행기가 꽤 크고 타 메이커에서는 굉장히 비싼데요. 2만원대 가격으로 3만원을 넘지 않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도 매우 친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박스 가격이 그렇다는 거고 시중 가격은 2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라팔은 현재 복자기인 B형 2명 타적, 그리고 공군형인 C형 이쪽에 있네요. 단적이입니다. 그리고 해군형인 M형, 네, M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비행기지만 세부 사양, 예를 들어 뭐 착함 후크의 굵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개발 당시에 사용했던 테스트 기체인 A형은 엔진이 다르죠?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 F404-400. 네, 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호넷도 같은 엔진을 쓰고요. 그래서 이 엔진으로 A형을 처음 개발할 때 이 기계를 끼워서 처음에는 그 엔진 404 엔진을 쓰고 드디어 M88 엔진을 완성하여 짝짝이로 끼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좀 유명하죠. 예. 짝짝이로 끼고 훈련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라고 개발 당시에 A형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사에서 제공했던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커버는 좀 귀하신 분들한테 VIP한테 제공했고 일반 그 관람객들한테 이거 줬는데 이것도 많이 뭐 뿌리지 못한 것 같아요. 라팔 A형에 대한 개발 기사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무장. 현재 무장은 이제 프랑스 군들이 주로 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매직 2. 매직 2. 최신형이 MK2 그것도 버전이. 네. 그리고 또 단거리부터 중거리를 모두 커버하는 범용 미사일인 미카. 예, 미카가 이제 버전이 두 가지죠. 예. 그래서 매직 미사일, 미카는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IR 버전인가요? 적외선 유도 방식. 네. 끄트머리가 반투명하게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를 이제 도입을 했죠. 장거리. 뭐죠? 미티어. 사거리 뭐 약 100km로 날아간다는 미티어. 드디어 통합이 됐나요? 최근에 이제 시험 봐서 다 끝내서 통합이 이제 단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라팔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다 세 가지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진정한 전투기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키트는 1999년에 나온 키트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기 때문에 키트 자체에는 최신의 지금 언급드린 그런 미사일 미티어는 들어있지 않고 이 아파시에가 들어가 있네요. 네, 프랑스에서 독자 개발했던 정밀 지상 타격 미사일.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유도 방식이라 종말 유도의 정밀성이 좀 떨어져서 현재는 미사일 자체의 수명도 다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금 보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일선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보관분으로. 그래서 이 미사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무장을 찾으려면 별매를 구입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무장은 들어있지 않고 예전에 도입 당시에 20년 전의 무장이 키트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무장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선택해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지 최신형 미티어라든가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런 미사일들만 없다. 또 거기에 추가해서 최신의 그 유도폭탄, 해머. 그러네. 네, 해머도 지금 당연히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최신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없어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물론 이제 해머가 20년 전에 이름이 좀 달랐죠. 그래서 달랐는데 그때는 이제 실용화가 안 됐다고 해서 아마 모형에도 적용이 안 된 걸로. 이러한 라팔의 구조적 특징은 이런 책을 봤더니 또 있네요, 책이. 이건 만화책 아니었네요. 네, 연료는 주위계도 많이 집어넣고 각종 센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사실 만화로도 유명합니다. 만화 강국이에요. 월트 디즈니만큼이나. 본문을 좀 살짝 보여주시죠. 네? 본문. 만화 본문을 좀 궁금합니다. 만화 본문이요? 예, 살짝. 그래서 폭스1 아마겟돈이라 해서 최후의 전투에서 라팔 전투기가 각종 현대전 상황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 나이트호크 F-117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라팔이 멋있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것도 아마 에어쇼 행사 때 좀 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이고요. 예. 이런 만화도 그래서 프랑스 만화가 원래 엄청나게 그림이 세밀하고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라팔의 구조는 이렇고요. 외형적 특징은 뭐 같은 저희가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모형으로서 보여드리자면 라팔의 스네크마 M88 엔진
이 엔진이 추력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414와 추력이 거의 같거든요. 같진 않고 동급의 엔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라팔이 작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운용 사상이겠죠. 최초의 이 설계 사상, 이거를 이제 기획을 했을 때 프랑스 측에서는 이제 그 F16의 아주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다목적 성능은 이제 F18 호넷. 그래서 그 두 기종을 합해 놓은 성능을 좀 원한다.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한둘레 작은 예. 콤팩트한 기체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뭐 외형적 특징은 이제 뭐 이 커다란 삼각날개 앞에 보조익이 달려 있고 그런 형상이 있고, 책을 읽어보니까 종래의 전투기와 달리 이 공기 흡입구에 이 가변 덕트, 공기 흡입량을 바꾸는 그런 내용 없이도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왜 F15 보면은 앞에 공기 숙였다 갔다 갔다 하잖아요. 인테이크 부분이. 네. 그런 거 없이도 잘 되어 있다라고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랜딩 기어 수납 부분이 엄청 작아요. 참네요. 노출된 부분이 이 F18은 넓죠. 크죠. 다 홀딱 열려 있는데 이 친구는 열려 있는 부분도 비교가 됩니다. 엄청나게 작고, 다소사에서 제공했던 책에 콤팩트하게 설계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뭐 실전에 운용할 때 문제가 없으면 작은 게 좋죠. 잘 되어 있어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은 수납부가 아주 허벌창인데요. 얘는 되게 작다는 생각을 해서 그 이착함을 할 때 보면은 랜딩 기어가 요만큼만 나와요. 어떤 그런 점을 만들면서 느꼈고요. 비교할 만한 동급 기체가 같은 비슷한 동급의 엔진을 사용한 호넷도 있겠고, 단발 엔진은 우리 FA50도 있으며 곧 시험 비행을 한다는 KF-21 보라매 전투기도 스네크마 엔진과 거의 동급인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사용을 하니까 그 설계 사상이 라팔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동시에 함재 전투기도 좀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엔진도 같은 엔진을 쓰면서 우리나라 보라매는 F18보다 또 역시 한둘레 작은 그런 콤팩트한 기체를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라팔이나 네. 우리 그 KF-21이나 이 호넷 계열, 슈퍼 호넷이나 호넷 계열의 어떤 뭐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넷. 아무래도 엔진이 같으니까. 애초에 라팔 그 함재기 M형에 대한 게 이제 호넷 도입을 고려하다가 그냥 국내 개발로 돌아선 것처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볼 때 외형도 보지만 어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가부터 보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라팔의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라파라 8년니라는 라파라 8년니 그 얘기 들은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인터넷 밈이 있었는데 수시로 봤죠. 그랬었는데 드디어 근래 실전 능력도 입증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팔리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 박사트 도장을 하지 않고 이집트 공군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출발점이 이집트 이제 도입 결정 이후에 카타르, 그다음에 이제 인도 연이어서 이제 그 초기에 발주가 됐었고, 이제 몇 년 전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제 발주를 이제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무슨 돈으로? 하여튼 뭐 좀 복잡하죠, 그 내용은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비행기 산다면서? 그 내용은 이제 별개의 뭐 어떤 해설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도네시아 이거 산다면서요? FA50? 그거 도입을 하고 있죠. 몇 대씩은 도입을 했었죠. 돈도 안 주면서 이 라팔을 산다고요? 라팔 비싼데.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어떤 미국의 전투기 유혹을 받았는데 라팔로 결정하더라고요. 내리더라고요. 뭐 나중에 우리나라 보라매가 나오면 우리나라 공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수출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시장을 이제 찾아 나서야죠. 이제 왜냐면 거기에 우리 그 KF-21에 맞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드디어 수출이 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카데미에서 나온 공군형 라팔인 라팔 C형을 소개해드렸고요.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께서 또 도와주셨고요. 라팔 소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